안녕하세요. 하루 10분 여러분의 수학을 책임지는 이규영 쌤입니다. 오늘은 집합의 분배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집합의 분배 법칙은 수화식으로 얘기하면 전개하거나 인수분해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중요합니다. 식이 간단할 땐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도 되지만 주어진 집합의 식이 좀 복잡해지면 또는 어떤 변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집합의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. 집합의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금방 증명할 수 있습니다. 먼저 A 교집합 B, 요 괄호 안에 있는 부호가 하나는 교집합, 하나는 합집합, 하나는 합집합, 하나는 교집합 이런 형태일 때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A 교집합 B 그리고 합집합 A 교집합 C 형태는 똑같습니다. A 합집합 B 그리고 교집합 가운데 거랑 맞춰서 교집합 그리고 A 합집합 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성립하는 건 집합에서 모든 연산은 그것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증명 자체가 대단히 쉽습니다. 문제는 집합에서는 증명하는 것보다 이걸 제대로 어떤 상황에 맞춰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먼저 하나만 간단하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래 것은 여러분이 증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A 교집합 B 합집합 C니 B 합집합 C는 이만큼이고 A와 겹치는 부분, 교집합은 A와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. 자, 우변은 A 교집합 B면 이렇게 되고요. A 합집합 C는 이렇게 되는데요. 두 개를 합치라고 그랬으니 결국은 두 식이 같다는 걸, 같게 색칠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상황이에요. 우변 같은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수화식에서 공통 인수 같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. 요 A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. 형태 맞죠? 교집합 돼 있고 가운데 괄호가 두 개의 괄호가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지금 좌변처럼 변형 가능하다는 거죠. 중요한 건 두 개의 괄호에 두 개의 식에 동시에 A가 들어가 있다는 걸 관찰하는 거죠. 마찬가지입니다. 아래식도 두 개의 식에 동일하게 A가 들어가 있죠. A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괄호 안에 있는 기호는 합집합, 괄호 두 개의 괄호를 연결하는 건 교집합일 때 지금처럼 요 좌우변에서 좌변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왜 변형하냐고요? 변형하면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우변처럼 주어져 있을 때 좌변처럼 변형하면 요 우변 상황보다는 조금 더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좀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요. 요 세 번째를 한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 보겠습니다. 일단 차집합은 이렇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요.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, 공통인수에 해당하는 A가 보입니다. 그 형태도 괄호 안에는 교집합으로 일치하고 두 개의 괄호는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죠. 어떻게 해요? A 교집합, B 여집합, 합집합, B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. B 여집합, B 합집합은 B가 아닌 것들이 합집합이니까 U가 되겠죠. A와 교집합 U는 A와 U의 공통 부분은 A 그 자체니까 이렇게 A라고 쓰실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이 식을 보고 이 식에서 이걸 손쉽게 두 집합을 이렇게 그리면 A 차집합 B니까 이만큼이고 A 교집합 B는 요만큼이니까 당연히 A잖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식의 연산은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. 하지만 식이 복잡해져서
벤 다이어그램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지금처럼 집합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면 조금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거죠. 벤 다이어그램과 집합의 연산, 특히 분배 법칙을 이용한 연산, 이 두 가지 연산을 여러분 자유자재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지금 형태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지금 형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분배 법칙과 모양이 똑같습니다. 하지만 이걸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B 합집합 A 합집합 B와 B의 교집합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흡수법칙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그 개념 흡수법칙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B와 A 합집합 B의 교집합은 당연히 B겠죠. 마찬가지로 A 교집합 A 합집합 B를 해도 당연히 이것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A 교집합 A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돼서 A 합집합 A 교집합 B 또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서 밑에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서 A 교집합 B와 A 합집합은 A 교집합이 A에 항상 포함되니까 A라고 쓰게 되겠죠. 지금처럼 요게 A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.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가 A에 항상 포함되므로 A라고 쓰시면 됩니다. 이걸 또다시 분배 법칙을 하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가 돼서 A 교집합 A 합집합 B 무슨 말인지 알겠죠? 형태가 바뀌어서 A와 A 합집합 B의 교집합은 역시 A 자신이 되니까 계속 이런 형태가 반복되게 나옵니다. 이 부분을 A 합집합 B와 B는 A 합집합 B의 교집합은 B가 돼. A 교집합 B와 A 합집합은 A가 돼.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집합의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만족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